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백장군 인사 올립니다. 오늘도 유승준에 관한 얘기인데요. 죄송합니다. 스티브 유지요. 한국의 그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 있잖아요. 난 리얼미터에서도 유튜브 방송을 운영하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리얼미터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이제 여자 사회자분하고 손수호 변호사,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방송에서 보신 선수 변호사가 유승준에 관한 법률적인 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잘 소개하시네요. 근데 오늘 이 영상이 너무 길어요. 굉장히 긴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시간 내셔서 그냥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같이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인 스티브 유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입국을 여전히 반대할까요? 아니면 찬성할까요? 리얼미터가 전 국민에게 물어봤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와 세상의 모든 맞짱 14번째 대결. 스티브 유 씨의 입국 찬반 여론. 과연 한국 사람들은 유승준 씨가 입국하는 것을 허락할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에 병무청도 네.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그로 인해서 병역을 면탈하게 됐다. 네.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유승준 씨는 그런 취지의 판결도 내가 있었죠. 원래 이제 이민 가정이다. 원래 이민 가정이다. 네. 그리고 또 군 생활을 하게 되면 네. 또 이 연예계 수명이 짧은데 네. 굉장히 좀 큰 타격을 입는다. 이런 말을 하면서 내가 군대 안 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다. 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죠. 연예계 수명이 짧은데 군대 갔다 오면 더 큰 타격을 본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근데 오히려 군대 갔다 온 연예인들이 더 큰 호응을 받고 있죠. 대표적으로 군대를 억울한지 두 번씩이나 갔다 온 싸이, 지금 인기가 하늘을 찌르지 않습니까? 세계 빌보드 차트 2위까지 올라갔었죠. 말 같지도 않은 핑계죠. 근데 따지고 보면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게 군에 안 가기 위해서. 그럼 이 말은 곧 군 면탈 목적.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물론 그 배경에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네. 당시에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고 실행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는 그 고모부가 사장으로 있는 그 연예기획사 그 관계죠. 그것 때문에 군대 안 간 게 팩트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고모부의 증언 외에 더 이상 무슨 증언이 필요합니까? 더더군다나 그냥 고모부도 아니고 소속사 대표 고모부의 증언이 있었는데요. PD수첩에서 제가 올려드린 영상 궁금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2002년 PD수첩 영상, 제 영상을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2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그렇죠. 한다고 알려졌는데 심지어 현역도 아니었죠. 그렇죠. 당시에. 네. 현역 때가 아니었는데 당신은 공익근무였죠. 그렇죠. 공익근무. 네. 네. 그런데도 이렇게 국적까지 포기할 정도로 네.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나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저는 군대를 이제 육군으로 갔다 왔는데 네. 갔다 오셨습니다. 네. 당시의 젊은 층도 그렇고 지금 젊은 층도 그렇고 상당히 좀 감정적으로 좀 유승준 씨가 감정을 좀 건드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것도 못해서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죠. 그래서 당시에 만약에 그렇게 좀 성실하게 또는 네. 법에 따라서 의무를 이행했다면 아마 지금도 톱스타의 위치를 무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적을 포기하고 이제 미국 국적을 취득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네. 비자를 발급받아서 활동을 하겠다는 생각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예측이 있죠. 그래서 심지어 지금도 온라인상에는 당시 유승준의 생각은 이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는 글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네. 근데 그 말은 곧 뒤집어 보면은 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즉 상식적으로 보자면 잠깐 참고 열심히 의무 이행하면 당시 이미지가 정말 좋았거든요. 잘 최고였죠, 모르시죠? 최고. 솔직히 저는 잘 모르시죠? 잘은 모르는데 네. 그 춤은 워낙 유명하잖아요. 가위. 예. 그래서 듣긴 네. 많이 들었어요. 네. 아마 너무 어려서 그 당시에 잘 모르실 네.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아주 제대로 알거든요. 거의 나이가 비슷합니다, 저랑. 네.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군 가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제
성년이 돼가지고 또 사회에 나가는 것도 그렇고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그 시절을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니 조금만 있으면은 네. 정말 미래가 보장되는 사람이고 또 당시 이미지가 정말 좋았습니다. 또 잘생겼잖아요. 아 그럼요. 네. 잘생기고 춤도 춤이고. 또 이제 몸도 탄탄하고 네. 또 여러 예능 프로에 출연하면서 네. 또 예능감도 과시했어요. 또 재미있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당시에 어떤 조사를 하면은요 가장 사위 삼고 싶은 사람 항상 1위였어요. 오, 그런 그래요? 조사가 있었거든요. 4위감까지? 네네. 그건 리얼미터가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아, 네. 그 당시 1위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이미지 좋았거든요. 아. 근데 한순간에 이렇게 됐죠. 정말 놀라운 추락이죠. 네, 그럼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들어가서 최근에 이제 김병주 의원이 유승준 네. 방지법 발의를 하고 나서 네. 유승준 씨가 개인 유튜브로 네. 너무하는 처사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예. 그 영상이 올라오고 나서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지금 막 물의를 네.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변호사님의 생각은 아. 어떠신가요? 네. 아 이거 역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개인이 국적과 관계없이 네. 정치적인 생각 그리고 본인의 소신 또 소회 등을 밝히는 거야 뭐 자유죠. 게다가 또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뭐 자유로운 일이고 자유긴 하죠. 예, 그걸 막을 수는 없죠. 그렇죠. 하지만 과연 이 타이밍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이미지에는. 다만 원하는 게 만약 이미지가 아니라 혹시라도 어떤 그 보수 쪽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경제적인 어떤 보상을 노린 것이라면 그거는 또 앞으로의 활동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또 흥할 수도 있거든요. 소위 말해 노이즈 마케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승준 씨가 지금 현재 무엇을 노리고 있는 건지 어떤 심리에서 그렇게 하는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도 약간 좀 의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경제적인 보장 그건 어떤 게 정치적으로 한쪽을 확 편을 들고 또, 예를 들어 보수 쪽을 편을 들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현재 정권에 이제 반대하고 또 실망을 한 그런 또 국민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후원이라든지 이른바 보수코인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코인의 이정훈 그 빡빡이 교수라는 뭐 하용조 목사 이런 놈들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현실이기도 하지요. 부리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사실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 또 그동안 이 유승준 스티브 유가 굉장히 좀 유명인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지만 거기에 비해 가지고는 이런 온라인상에서의 관심이 폭발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발언을 계속해서 내놓으면서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지지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일단 관심을 갖고 온라인상에서 클릭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경제적인 어떤 이익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죠. 이미 지금 유튜브 하루 수익이 네. 지금 100만 원을 넘어가고 있다고 지금 네.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이게 또 초반이기 때문에 네. 아직 또 완전히 홍보가 안 돼서 그렇고 혹시 계속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입지를 다진다면 또 상당한 수익이 또 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유승준 씨 한마디로 스티브 유 씨가 미국 요즘도 영상에 아주 그냥 광고 열심히 뜹니다. 쪽에서 경제적으로 좀 어렵나요? 왜 아, 그런 걸 들릴까요? 그것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분분하죠.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 우리나라 들어와야 한국에 들어와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고 또 반대로 그 정도는 아니다. 중국, 홍콩 관련해서 일하면서 충분히 생활 잘 하고 있고 돈에 궁한 건 아니다 라는 분석도 아니다.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정답이 뭐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게다가 제가 봐도 돈 때문 아니에요. 얘 아무리 생각해도 뉴스 보도에 의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한화로에서 300억, 최저 300억에서 최고 500억 요 사이인 거 이건 모든 언론이 추측하는 얘기 아닙니까? 한국에서 번 돈, 중국에서 번 돈, 그리고 세금 내고 쓴 돈까지 다 감안해서 계산한 거죠. 이유가 뭐 하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또 복합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좋게 생각한다면 진짜 한국이 너무 그리워서 오고 네. 싶어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이 스티브의 과거 이야기를 보면은 네. 자녀들에게 이제 아빠의 나라에 같이 음. 가고 싶다, 보여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물론 그것만 있는 건지 네. 또는 정말 그게 가장 큰 이유인지는 뭐 제가 알 길은 없지만 할 길이 없는 게 아니고 거짓말이죠. 자녀들에게 한국을 보여주고 싶으면 지 애미 따라서 저기 애미랑 같이 보내면 되지 꼭 지가 같이 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단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한국에서 여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부분이 네.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좀. 사실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네. 너무나 많습니다. 네. 제가 거슬러 올라가면 네. 애초에 그 탄탄한 입지와 좋은 네. 이미지와 뭐 미래가 보장되어 사람이 네. 왜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면서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나. 그러니까요. 근데 과거로 돌아가면 그런 똑같은 결정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쵸. 군대를 2번 갔으면 2번 갔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좀 네. 무서운 일입니다. 네. 근데 제가 직접 그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네. 1시간이 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한국의 현재 나와 있는 뉴스를 놓고 네. 하나하나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건 가짜다. 이때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본인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네. 본인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노력은 뭐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뭐 어느 나라 국적의 사람이든지 간에 네.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일이죠. 물론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간혹 우리나라 언론 보도 중에도 실제 사실관계 이제 이거 바로 그 김대호 기자 같은 사람이죠. 그렇게 막 있지도 않은 사실을 언론에 나와서 기자가 얘기하니까 국민들이나 유튜버들이 믿고 그 사람 따라했다가 속된 말로 황새된 분들 여러분 계시죠. 그러지는 말아야죠. 아닌 건 아닌 거니까요. 에 배치되는 약간 좀 다른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다른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 자체를 이제 비난하고 싶지는 않은데 다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지적을 하고 한국 언론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그와 함께 굉장히 편향되고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적 발언을 연결시켜 놓기 때문에 맞아요. 그 앞 그러니까 진정성이 떨어지는 거죠. 자기 얘기만 했어야지 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통곡을 했다는 등 뭐 이런 개소리를 왜 한단 말입니까? 예. 지 병역 면탈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앞에 있었던 그 사실관계에 네. 대한 바로 잡음 역시 결국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한 어떤 발판 또는 전제 작업 여기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이제 비판하는 거 보면 뭐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도 네. 계속 이제 비판하는 발언을 해서 왜 굳이 저렇게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네. 발언을 하나 좀 네.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 부분도 저도 이제 봤는데 네. 물론 뭐 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또 조국 전 장관 네. 관련해서 아쉬운 점도 있고 네. 또 비난할 수 있죠. 또 한국 사람 아니더라도 뭐 비난하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그 말을 또 꺼낸 이유가 뭐냐면 네. 결국 나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렇죠. 법을 위반한 저 유명한 사람들 네. 저 사람들은 처벌하지 않고 왜 나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식의 또 논리를 또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그런 것들이 되게 순수하게 들리지만은 않는 거죠. 저도 이 댓글을 보고 좀 의아했던 댓글이 있었어요. 네. 어떤 댓글이었냐면 정치인들이나 뭐 성범죄자, 살인자들은 네. 일정 기간 죄값을 치르고 나면 다시 네. 사회로 복귀를 한다. 네. 그런데 왜 나는 연예인인데 네. 왜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를 이렇게 억압하냐? 이게 정당한가? 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저 변호사님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을요. 그리고 변호사님 의견을 들어보시죠. 비교해 보시죠. 아니 성범죄자가 됐던 살인범이 됐던 절도범이 됐던 법적인 형량을 채웠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맞죠. 그런데 문제는 유승준은 그런 부류의 범죄가 아니에요. 아니 걘 매국노예요. 국가에서 발행한 공문서인 영장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해서 병역 면탈을 한, 다시 말해서 매국노란 말이죠. 그러면 매국노에게 기한이 어디 있습니까? 매국노에게도 기한이 있으면 벌써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완용과 을사오족들 교과서에서 빠졌어야 되죠. 그게 몇백 년이 흘러도 몇천 년이 흘러도 빠질 수 없다면 유승준은 기한이 없는 게 맞지요. 그 댓글, 네, 이제 법적인 부분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유승준 씨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제외동포 체류 자격 사증 비자, 네. F4 비자를 네. 신청했다가 거부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네. 1심 패소, 2심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바뀌었습니다. 오. 사실상 유승준 씨 승소 취지로 네. 원심 판결이 파기환송됐고 지금 파기환송심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네. 그 당시 대법원의 판단 중에 조금 전에 해주신 네.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그 앞부분에 여러 가지 언급들이 있고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네. 그 뒤로 그 후반부 부분으로 가면은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병역을 면탈했을 때 네.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규정들이 존재합니다. 네. 존재하는데 그게 무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제외동포법 이 규정들을 보면은 당시는 38세 전까지는 다시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38세. 네. 그리고 그 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41세로 네. 바뀌긴 했거든요. 네. 근데 결국 41세 넘으면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거를 한 65세로 바꾸면 어떨까요? 그 전에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유승준 원천방지 5법이 통과되면 다 끝나는 거고요.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뭐 하는지 정말 미국에 사는 교포로서 답답해 죽겠습니다.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의 그 판결 취지에 따라서 지금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해주신 그 댓글도 네. 그런 취지. 즉 아니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또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다 하더라도 또 말을 뒤집었다 하더라도 또 유명인이라 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더라도 이거를 무한정으로 취한 뭐 시간의 제한 없이 계속해서 막는 게 과연 네. 타당하겠느냐. 그렇죠. 대법원이 사실 그게 아니라는 판단을 이미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맞아요. 일반적인 상식과 현재의 그런 보편적인 정서와는 네. 약간 다른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 말은 곧 결국은 이제 입국하게 될 것이다. 네, 결과적으로 이게 2021년 최근이죠. 이제 1월 달에 있었던 영상인데 역시 제 그 비자 신청했을 때 LA 총영사에서는 재량권을 활용해서 거부해버렸죠. 그래서 또 재소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4, 5년 갈 텐데 돈 많으니까 돈질을 잘하고 사네요. 그리고 로펌만 신났죠. 어느 변호사 말 맞다나 질질 끌면 신나는 건 로펌이라고 참 그 속 시원하게 말씀하신 변호사님 얘기 다시 한번 듣고 싶네요. 대법원 판결문 보면은 생각보다 네. 유승준 씨에게 많이 유리해 보입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 많이 유리해 보여요. 일단 첫 번째 네. 이게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쟁점을. 이 소송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좀 간단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유승준 씨, 그러니까 스티브 승준유입니다. 스티브 승준유. 네. 예, 76년 대한민국 출생인데 네. 이제 2002년 1월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고 네. 현재는 그래서 외국 국적의 제외 동포입니다. 네. 법적인 지위가. 네. 그 당시에 병무청장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스티브 유가 공연을 위해서 이 병무청장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고 외국으로 떠났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고 미국 가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병역 의무를 면탈했다. 그런데 이런 스티브 유가 제외동포 자격으로 입국해서 뭐 방송활동, 뭐 음반, 출반, 뭐 공연 이런 연예 활동하면은 국군장병의 사기가 떨어진다.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병역 의무를 경시하게 된다. 또 외국적 취득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병역 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티브 유가 제외동포 자격으로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거를 아예 입국 자체를 금지해달라라고
병무청장이 2002년 1월에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합니다. 2002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2002년 2월에 그 다음 달에 네. 이게 이런 판단을 내려요. 병무청장의 이런 입국 금지 요청에 대해서 출입국 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유승준의 스티브 유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고요. 네. 이거를 이제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입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에 왔는데 공항에서 입국 금지 그렇죠. 당해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언론 인터뷰도 사실 다 영상들이 있죠, 지금.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계속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싶어서 이제 노력을 했지만 안 되는 상황. 결국 이 스티브 유가 2015년 8월에 네. 미국 LA에 있는 그 LA 총영사에게 네. 나 F4 비자, 그러니까 어. 재외동포 치료 자격, 네. 이 입국 사증 이거를 발급해달라. F4 비자 달라라고 이렇게 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LA 총영사는 네. 이러한 그 요청에 대해서 신청에 대해서 네. 거부 처분을 내립니다. 안 돼라고 어. 비자를 안 준 거예요. 비자를 안 준 겁니다. 그러자 유승준 씨가 네. 스티브 유가 네. 이 거부한 거를 취소해달라. 이 거부 잘못된 거다. 이거 거부하면 안 되고 나 들어갈 수 있게 입국할 수 있게 비자를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는 이제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러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상당히 있죠. 출입국관리법, 병역법 등등. 예. 물론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당시 LA 총영사관의 잘못도 있지만은요. 줘야 됩니다. 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네. 안 준 거 거부 처분 잘못된 겁니다. 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우리나라에 네. 1심에서 스티브 유 패소, 2심에서도 패소. 하지만 2019년에 대법원에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스티브 유의 이게 승소 취지로 네.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죠. 그래서 지금 파기환송심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건 당시 대법원이 왜 스티브 유 쪽에 손을 들어줬을까? 왜 그랬을까요? 네,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듣고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것도 사실 좋을 텐데 그건 다음 기회에 한번 네, 해주시고요. 네.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당시 LA 총영사가요 네. 구체적인 판단을 안 했어요. 어. 그러니까 그래요, 한번 제가 좀 따져볼게요. 그랬더니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이건 저런데 이래서 안 되겠네요. 저 미안합니다. 한 게 아니라 네. 예전에 법무부 장관이 안 된다고 했잖아. 2002년에 안 된다고 했던 거를 그대로요. 네. 그래서 안 돼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안 돼. 그 재량 이게 이 비자 발급할지 말지 여부는 이 총영사의 재량 영역인데 아예 재량권을 행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판단을 안 했다.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했다. 그렇죠. 예전에 법무부 장관이 안 된다고 한 게 왜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검토를 했겠죠. 근데 국민 밉상 스티브 유다 보니까 야, 너는 어차피 입국 금지된 놈이 무슨 비자 신청이야 하고 그냥 돌려보내서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당시 영사들의 입장을. 아마 여러분이나 제가 영사였어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있으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안 돼. 그래서 안 돼. 이건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따져봐라. 총영사가 다시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한 건데요.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은 다시 따져가지고 못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또 쟁점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쟁점은 뭐냐면 이 사건이 워낙에 중요하고 언론에 관심을 갖다 네, 보니까 워낙에 이슈이다 네네. 보니까 2019년 당시에 대법원이 판결 선고하면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에 배포합니다. 네, 어떤 보도자? 그 보도자료에는 판결문을 그 보도자료는 판결을 요약한 건데요. 없는 항목이 있어요. 오. 판결의 의의. 그러니까 이 대법원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의의가 있다.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재해동포법 보면 네. 이거 재해동포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거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라는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설령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상실해서 외국인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시 규정에 따르면 38세 전까지만 이 재해동포 치료 자격 부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행 법은 바뀌어서 41세까지는 이제 비자 발급 안 되는데요. 하지만 그 연령이 지나면 설령
병역을 이제 가지 않기, 살령 병역을 면탈하기 위해서 군대 안 가려고 우리나라 국적을 버렸다 하더라도 네. 41세를 넘으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언급을 특별히 합니다. 근데 변호사님답지 않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 해주시더라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예외 조항이 법률 조항이 있거든요. 그 법률 조항의 예외 조항을 좀 아시는 분께서 좀 댓글로 달아주시면 여러 사람이 좀 알 수 있는 차원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이분이 한 말씀도 언급을 안 하시길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지금 이제 재판이 다시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스티브 유의 행동을 이해를 못하고 스티브 유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스티브 유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보는 제 개인 심정으로는 계속 보기 싫어요. 그렇죠. 안 개인 왔으면 심정은 좋겠어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죠. 이 판결만 보면 대법원은 스티브 유의 입국이 타당하다고 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안 좀 판결문을 보고 좀 검토를 하면서 네. 계속 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의 그 머리 한쪽에 있는 네. 스티브 유에 대한 어떤 반감과 거부감과 네. 또 이 판결문을 이해하고 이게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니까 이렇게 법적으로 진행이 되겠구나, 그게 맞지 라고 하는 또 한쪽의 또 생각이 계속 충돌을 해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요. 특히 그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 네, 아까 네. 또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스티브 유의 정말 마지막 기대를 좀 무너뜨린 게 아닌가. 원천 봉쇄네요, 거의 뭐. 네. 그냥. 결국 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결국은 나는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파기환송심에서도 이제 피고 측이 안 된다고 하고 있고, 게다가 법을 새로 만들어서 아예 못 들어오게 한다면 나는 이제 법정 싸움을 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렇다면 내가 더 이상 눈치 볼 거 없다. 빨리 그렇게 돼야죠. 없다. 나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다. 이런 심리가 아니었을까. 이런 심리도 일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스티브 유가 이 김병주 의원이 그런 법안을 발의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또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는지, 또 그게 이러한 그 정치적인 방송의 배경이 되었는지를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네. 묘하게 시기가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시기가. 그리고 또 한참 동안 좀 조용히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강렬한 정치 메시지를 들고 나오니까 약간 좀 어리둥절한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 김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의심 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막상 근데 뭐 한국 입국을 한다고 해도 네. 그 여론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지 네. 걱정이 돼요. 가족들과 같이 올 텐데 그렇죠. 건질 수 네. 있을까요? 게다가 매체의 네. 어떤 취재 경쟁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국민 한 사람이 다 방송국이에요. 개인 유튜버들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긍정적인 영향이든 부정적인 영향이든 이제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방송국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만약 스티브 유가 어찌됐든 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게, 네. 정상적인 입국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떤 경로로든 그게 아마 알려질 겁니다. 언제 알려지겠죠. 어떤 경로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리지 않을까. 물론 그게 환영의 인파일지 반대와 항의의 인파일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가가지고 또 영상을 찍고. 둘 사과를 다겠죠. 들고 네. 가는 사람도 있겠죠 뭐. 근데 여전히 지금도 한국 내에 그 팬클럽 있어요. 지금도. 그럼요. 팬클럽 있고 유승준 씨가 억울하다. 또는 그와 별개로 과거에 유승준 씨의 그 국내 활동 당시의 어떤 그런 향수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팬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한 10만여 명 되는 것 같아요. 제 추산에는. 그러니까 왜냐면 뭘 근거로 하냐면 그 유승준 영상에 가서 그 빠돌이 빠순이들이 구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한 8만 5천 뭐 수백 명. 거기에 뭐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은 사람을 넉넉하게 쳐줘서 한 10만 명. 제가 그 100억 얘기를 한 게 바로 그런 근거거든요. 10만 명. 예. 네, 그래서 사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만 어떤 인물도 아무리 논쟁적인 인물이라도 정말 전 국민 전원에게 모든 국민에게 욕만 먹지는 않거든요.
네,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좋아해주는 분도 당연히 있으니까 네, 찬반이 또 갈리겠죠. 오늘 뭐 여론조사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오늘 그럼 변호사님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다음과 같습니다. 방역 문제로 국내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에 대해 Your mattress should 입국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이어지겠는데요. 유승준 씨의 입국에 대해 찬성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 이에 대해서 조사해 봤는데요.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 입국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23.5%, 반대하는 사람들이 64.7%로 국민 10명 중 6명 정도는 유승준 씨가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으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8%로 나타났고요. 이 잘 모르겠다는 이 사람들이 이게 죽도 밥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이게 매 여론조사할 때마다 좀 자기 의견을 좀 확실히 밝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절대적으로 압도적인 숫자가 또 반대에 이게 또 리얼미터에서 운영하는 유튜브다 보니까 좀 다른 방송과는 달리 이렇게 여론조사까지 곁들이네요. 참 좋은 현상이죠. 먼저 세부 계층을 살펴보기 전에 저희 리얼미터에서 예전에도 좀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 찬반에 대해서 한번 몇 번 조사해 봤는데요. 찬반 조사의 추이를 좀 살펴보면 2015년과 2019년도에 조사했을 때는 입국 찬성이 20%대로 지금과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는데 입국 반대 응답 역시도 60% 응답을 보이면서 대신 좀 2년 전 조사에 비해서는 반대 응답이 약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계층 중을 살펴보면요. 먼저 성별로는 남녀 모두 입국 반대 응답이 많은 가운데 남성이 압도적이네요. 성에 좀 관련되어 있는 네. 남성이 여성보다는 입국 반대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네, 남성이 압도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자들이 이게 이제 군대를 가서 뺑이를 안 쳐봐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대한민국 여자들에게도 한 4주 정도 기초군사훈련은 의무적으로 시키는 게 어떤가. 그랬을 때도 이런 조사가 나오는지. 연령별 보면은 50대에서 입국 반대 응답이 다른 연령층에서 좀 많이 나왔고요. 50대에서 많이 나온 이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20, 30대 젊은이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50대들이 군 생활할 때는요. 복무기간이 36개월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뭐 20개월 이런 거 그리고 또 요즘 뭐 18개월까지 줄어들었다면서요? 아니면 줄어들 예정인지. 지금 50대들이 현역 복무할 때는요. 방위가 지금 50대 초반 사람들은 알 겁니다. 자신이 근무했을 수도 있고 방위가 18개월이었어요. 방위가. 지금 현역이 옛날 우리 세대 방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50대들이 이렇게 유승준이 그걸 반대하는 건 이해가 되죠. 그리고 그 윗세대는 뭐 당연한 얘기고요. 다 36개월 이상 하신 분들이죠. 60대 현재 70대 분들. 찬성 응답은 뭐 60대 이상에서 조금 타연령층들이 근소하게 좀 많이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충청권과 호남이죠. 그쪽은 반대 응답이 70% 후반대 응답을 줬고요. 야, 그 충청권과 호남권에서 반대 응답이 제일 많이 나왔다는 거는 저로서는 아주 고무적입니다. 제 닉네임이 뭡니까? 계백장군 아닙니까? 계백장군이 소속됐던 백제 백성들이 그대로 이제 그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 섞였겠지만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근데 그 지역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뭐 땅이 어디로 이사 갑니까? 백제 후손들이 이렇게 병역의 의무를 중요시하고 있다. 아주 저로서는 괜히 고무적인 기분이 드네요. 그렇고요. 한편 입국 찬성 응답은 인천 경기와 대구 경북 이 지역에서는 80%대로 8절 대비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입국 반대 응답이 좀 압도적으로 좀 많이 나온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입국 반대가 찬성보다 좀 근소하게 좀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년 성향별로는요.
중도층과 진보층에서는 이거 반대 의견이 뭐 70%대로.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가 화면으로 여러분은 안 보이시지만 지지 정당이고 차이는 있지만 지지 정당이고 뭐 저 이념별로고 전부 반대가 우세해요. 단 몇 %라도. 예. 아주 고무적인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올바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지요. 자연스럽게. 압도적으로 많았고 반면 보수층에서는 예, 반대 응답이 찬성응답보다 조금 많이 나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고요. 응답률은 7.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 있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흥미롭다. 어떤 부분이 네. 제일 흥미로우세요? 변화가 없다는 게. 그동안 아니 이거를 몇 년 간격으로 조사했는데 이렇게 변동이 없다니. 좀 이거는 변동이 없는 게 대한민국의 국격과 자존심을 살리는 거죠. 당연한 거죠. 예. 어떻게 매국노한테 무슨 변동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없는 조사가 있나 싶을 정도로 꾸준히 반대 여론이 2배 정도 네. 많다는 게뭐 실가 나오고 그냥 느낌으로 판단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좀 객관적인 자료가 생기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워낙 또 전문 기관에서 네. 좀 이렇게 인력과 또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조사한 거라서 또 신뢰도도 있고 네. 또 갑자기 처음 한 것도 아니고 계속 해오는 조사고 그렇죠. 꾸준히 예. 헤어져. 19살, 20살의 유승준 스티브 유를 알까? 알아요. 유튜브에서 보고 알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데도 큰 차이 없이 계속 유지된다는 게 여전히 놀랍습니다. 그런. 19살, 20살이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삼촌들을 통해서 스티브 유에 대한 스토리를 듣는다면 분개하겠죠. 내일 모레 군대 갈 애들이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네,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젊은 층은 아니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생각이나 또는 그들의 관심사를 잘 모르지만 아마도 계속해서 언론에 등장을 하고 또 유튜브 영상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기 네. 때문에 지금 젊은 층도 누구라고 말하면 알 것 같아요. 네, 알 것 같아요. 왜냐면 따지고 보면 당시 스티브 유가 아주 인기 절정기였고 네. 또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면탈하고 외국으로 간 그 시절에 거의 뭐 태어났거나 그때 태어났거나 뭐 한두 살인 그런 분들도 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거거든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 제가 비전문가인데 이 국내 최고의 여론조사 기관에 가지고 이런 말을 하니까 참 민망하네요. 네. 아유, 아닙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여론조사 결과 함께 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리는데, 네. 만약 제가 판사라면, 네. 제가 이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이라면 유승준 씨 쪽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네. 그리고 또 강원도 인제에서 눈술 다 제대한 네. 사람으로서는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이게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이겠죠. 그리고 자기가 판사라면 자기도 법률적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유승준 편을 들 수밖에 없대지만은, 자, 법조인의 괴로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 정서와 대법원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갖다가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방법으로서 뭐가 있을까요? 김병지 의원의 그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된다. 이거를 대한민국 기획장관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면서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참 또 한국이 지금 4단계로 진입한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는데, 여러분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은 방역 수칙 잘 준수하시고요. 한 사람도 피해자가 없는 그런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방역 수칙 마스크 철저히 하시고요. 또 차례되면 머뭇거리지 말고 주사, 백신 주사 맞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자, 오늘 영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냥 영상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백장군이었습니다.